안녕하세요, 이불입니다. 한 달 만에 녹음을 하니까 좀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이젠 계약하고 싶은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리아입니다. 요즘 매일 집에 있느라 TV나 영화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재밌었던 예능이나 드라마 있어요? 지금은 종영한 미스터 트롯에 제가 뒤늦게 빠져서 보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겠어요.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그렇게 원하시던데? 원, 투, 쓰리, 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이렇게 다들 흥 돋으셨나요 지금? 네. 오늘 녹음 수월하게 날 것 같나요? 저희 지금 몇 번째 녹음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트로트가 흥을 돋을 때도 좋고 감성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을 때도 듣기 좋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재밌긴 했어요. 전 유튜브에서 다시 보여주는 무한도전 보고 있는데 무한도전이 예능 중에서는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완전 거의 탑 오브 탑이죠. 저도 유튜브로 무한상사 보다가 그날 잠 못 잘 뻔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무한도전 안 봤어요. 헐. 와, 그럴 수 있죠. 저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빠졌는데요. 시즌2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니 기대 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책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 저희가 썼던 책은 이희영 작가님이 쓰신 소설 페인트입니다.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가족과 관련된 책을 가져와 봤어요. 네, 이 책은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미래의 대한민국이 배경인데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국가기관인 NC센터에서 최대 19살까지 그 아이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직접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 소재가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여서 금방금방 읽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요. 이 소설 속에서는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들이 13세 이상이 되면 부모를 직접 면접을 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책에서 부모 면접을 봤던 이유 자체가 부모가 없으면 사회에서 차별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맺는 가족관계다? 이러면은 그냥 안 맺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년기 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 가장 친해질 텐데 다 크고 나서 가족이 생긴다고 하면 어색하고 가족이란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센터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직접 면접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부모를 선택해서 필요에 의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 저는 되게 괜찮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닌 부분도 있어요. 아닌 부분은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저도 이제 리아님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꼭 사랑이 존재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필요의 관계이다라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차 안에서 되게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곳에 오면서 근데 진짜 생각의 폭이 안 좁혀지는 문제였죠. 그쵸. 그니까요. 저는 약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맺어지는 게 별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리아님은 아니다. 형식상으로 맺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서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아이들에게 19세 이상이 되면 NC센터라는 꼬리표가 계속 평생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NC센터라는 꼬리표를 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정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입양이 되면. 네. 또한 부모님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고, 이런 윈윈되는 관계에서 서로 필요에 의해 가족이 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유지가 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면 다른 필요 욕구를 다른 데서 채울 수도 있는데 굳이 아이를 데려와나 싶어요. 아이를 필요해서 데려왔다는 건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서로 윈윈되는 관계잖아요. 아이들은 가정이 필요했을 뿐이고 부모님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입양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잘 못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NC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있나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계속 리아님이 계속 이렇게 가족을 맺었을 때 둘 다 윈윈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윈윈이 뭐길래 그놈의 정부의 지원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을 거로 가족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에게 무언가를 배워가고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세상을 더 알아가는 그런 게 가족인데 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받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데려가고 아이는 그냥 부모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이 부모를 선택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요.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해서 주는 그 지원 하나 때문에 아이를 데려온다는 건 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원금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부모를 면접 본다는 자체가 부모의 조건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조건을 따져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부모님, 그리고 가치관이 맞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제도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NC센터 밖에서는 NC센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채로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관계로만 맺어지고 형식적으로만 맺어지고 이런 관계 저는 좀 별로예요. 이거의 약간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어서 가족이 이렇게 형성되게끔 한 거니까 약간 저는 정부 책임? 정부 책임. 물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지만 만약 저희 정부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출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 해야지 이렇게 가족 관계까지 건드리게 저 억지로는 아니다. 네, 이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저는 하나의 그냥 핑계라고 들리거든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고 싶지 않아서 센터에 맡기고 그 아이들이 그 꼬리표를 달고 살다가 새로운 부모를 만난다는 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라는 것은 저는 네, 저도 반대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실 저도 미래에 이런 사회가 된다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가족이라는 존재가 좀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소중함이? 맞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그러네요. 살면서 의지할 때가 가족이 가장 큰 의지할 기둥인데 가족이 없다고 하면 좀 슬플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고아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고아에 대해 드라마로만 접했는데 항상 드라마에서는 고아를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로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고아인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드라마의 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비하가 심했는데 이혼한 사례가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예능에서 이걸 재밌게 풀어주면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 고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혼하면서 아예 양육 자체를 기피하는 이혼 고아의 비율이 높다고 하네요. 그것도 되게 안타깝네요. 근데 제가 이런 시선이 좀 이렇게 좀 나아졌던 계기가 최근에 유튜버이자 학생인 보육원에서 자라는 고아 아이의 브이로그를 봤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들과는 다르게 그냥 우리랑 다를 바가 없고 진짜 성실하고 그냥 평범하고 그런 학생이던데요. 근데 드라마에서도 고아가 불쌍하고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왔는데
이렇게 막 어디 나가서 비행을 저지른다던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불쌍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맞아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출신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아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데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보증금, 월세 이런 걸 몰라서 지원금도 금방 써버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고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게 합니다. 고아를 확실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해요. 리아님이 국회의원 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나요? 오. 제가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근데 여러분, 제도도 중요하지만 고아에 대한 시선, 그런 불쌍하다는 시선, 가엾은 시선을 깨부트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네. 청취자분들도 고아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고아나 청소년의 성장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책 초반부에 보면 뭐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고 또 중반부에 보면은 AR이나 VR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놀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래라기엔 지금도 다 있지 않나요? 지금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AR, VR도 다 근처에 있잖아요. 특히 저출산에서 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하락했대요, 요즘은. 저도 신문 봤는데 0.92명? 98명? 막 그 정도더라고. 8, 9명이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결혼하는 사람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혼자 살기도 벅찬 시대라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뭐 나 혼자 산다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되게 욜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노출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출산 말고 또 다른 뭐 미래 변화 있을까요? 그런 거 있어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건데 아마 미래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동수가 더 많아져서 코로나19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국가를 넘나들며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 대신 의료기술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저는 인공장기 기술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장기 이식을 운 좋게 받으시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공장기 기술이 있긴 하지만 더 발전하면 가격이 조금 싸져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저 최근에는 배아세포를 통해서 인공장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은 것 같아요. 미래가 되면은 의학적으로도 뭐 여러 분야에서 다 발전돼 있겠죠. 그쵸? 전 미래에 일어날 환경 문제들이 더 걱정돼요. 지금도 매연으로 고생하는데 미래의 공기가 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저는 매연도 매연인데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공장 이동수가 그쵸? 공장 가동수랑 막 사람들 그런 이동수가 네. 줄면서 올 봄에는 조금 미세먼지랑 괜찮았어요. 황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해요. 전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쵸. 막 네. 바이러스 누가 이렇게 터져서 온라인 계약하고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세상을 일어나지 바꿔보자고요, 저희가. 저희가 세상을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저희가 수다던 책을 나도 읽어봤는데 나는 이러이러하게 느꼈다 하는 말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제발.